레스토랑 404는 오늘도 아무 표지 없이 어둠 속에 떠 있다. 문을 열면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운 오래된 전화기들이 규칙적으로 울린다. 종업원은 말한다. 오늘의 요리는 삭제된 음성 메시지로 만든 나폴리탄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번호가 지워진 휴대전화 한 대가 놓여 있다. 그 안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음성 기록들, 삭제되었으나 사라지지 못한 말들이 붉은 소스처럼 들러붙어 있었다. 종업원은 복원을 시작하며 10가지 규칙을 건넨다. 심야 시간대에 통화 안전 수칙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제1항. 절대로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지 말 것. 새벽 2시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가장 흐릿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에 전화를 꺼는 순간 당신이 의도한 상대가 아닌 다른 존재가 수화기 너머에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전화선은 보이지 않는 통로가 되고 한번 연결된 그것은 당신이 끊어도 완전히 단절되지 않습니다. 설령 급한 용무라 해도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새벽 2시의 통화는 초대가 되어버립니다. 규칙 제2항. 통화 연결음이 들리면 즉시 호흡을 고르게 할 것.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당신의 호흡은 전화선을 타고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불규칙한 호흡은 당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그것은 저편의 무언가에게 당신이 약한 존재임을 알립니다. 고른 호흡은 일종의 방어막입니다. 평온함을 가장하세요. 전화기 너머의 존재들은 공포를 먹고 자라며 당신의 흔들림이 그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심호흡 3번 천천히. 규칙 제3항. 화면에 뜨는 번호가 생소해도 받지 말 것.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 특히 심야에 울리는 전화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번호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온 것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받는 순간 당신의 음성이 기록되고 당신의 존재가 확인됩니다. 호기심은 위험합니다. 설령 반복해서 걸려와도 무시하십시오. 진짜 사람이라면 문자를 남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응답하기를 기다리는 무언가입니다. 규칙 제4항. 3초 이상 침묵이 흐르면 바로 끊을 것. 통화 중 3초 이상의 침묵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편의 존재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당신의 반응을 살피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당신과의 연결고리가 강해집니다. 3초가 지나기 전 어떤 변명도 사과도 없이 즉시 통화를 종료하세요. 주저하는 순간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침묵은 그들의 언어입니다. 규칙 제5항. 누구세요? 라고 말하지 말 것. 이 질문은 당신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체를 궁금해한다는 신호입니다. 저편의 무언가는 당신의 질문을 초대로 받아들이며 대답과 함께 당신에게 더 깊이 침투합니다. 한 번 물으면 그들은 대답할 권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당신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닐 겁니다. 침묵을 지키거나 즉시 끊으세요.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욕구를 억제하십시오. 모르는 게 안전합니다. 규칙 제6항. 상대가 숨을 고르면 말 대신 눈을 감을 것.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호흡 소리가 규칙적으로 정돈된다면 그것은 무언가가 당신과의 동조를 시도하는 신호입니다. 말로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눈을 감고 당신의 의식을 차단하십시오. 시각을 닫으면 그들과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눈을 뜬 채 대화하면 당신은 점점 그들의 리듬에 맞춰지고 결국 구별이 모호해집니다. 눈을 감은 채 10가지 세고 조용히 전화를 끊으세요. 규칙 제7항. 목소리가 아닌 소리가 들리면 기록하지 말 것. 긁히는 소리, 찢어지는 소리, 알 수 없는 울림. 이런 소리들을 메모하거나 녹음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그 소리를 현실로 고정시키는 행위입니다. 한 번 기록된 소리는 당신의 공간에 남아 반복 재생되며 당신을 찾아올 통로가 됩니다. 들었다면 즉시 잊으려 노력하세요. 기억하려 하지 마세요. 그 소리들은 당신의 기억 속에서도 살아 움직입니다. 절대 기록하지 마십시오. 규칙 제8항. 이미 삭제한 음성이 다시 뜨면 무시할 것. 분명히 지웠던 음성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다시 나타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휴대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삭제된 것이 돌아온다는 것은 저편의 무언가가 당신의 기기에 접근했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재생하지 마세요.
다시 지우려는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접촉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세요.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무관심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규칙 제9항. 전화를 마친 뒤 자신의 이름을 확인할 것. 심야 통화 후에는 반드시 거울을 보며 자신의 이름을 3번 또렷하게 말하세요. 긴 통화는 당신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기묘한 대화를 나눈 후에는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름을 말할 때 목소리가 낯설게 들린다면 당신의 일부가 아직 통화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찬물로 세수하고 이름을 다시 확인하세요. 당신은 당신입니다. 규칙 제10항. 끝까지 기억나지 않는 문장은 받아들이지 말 것. 통화 중 상대가 한 말 중 아무리 떠올려도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상기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의식이 자동으로 차단한 정보입니다. 그 문장들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거나 알아서는 안 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하려는 순간 그것이 당신의 머릿속에 각인되고 이후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기억의 공백을 그대로 두세요.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불이 꺼지고 복원이 시작된다. 휴대전화의 스피커에서 낮고 온기 없는 숨소리가 센다. 그 속도는 오래된 테이프처럼 일정하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소스의 붉은 기운이 일렁였다. 숨소리는 단순한 잡음이 아니다. 누군가 말하려다 지워진 말, 되돌리고 싶어 지웠던 말, 당신이 과거에 끝내 남기지 못한 말들. 종업원은 조용히 말한다. 이 숨소리는 손님 본인의 과거입니다. 삭제되었다고 믿었을 뿐 실제로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죠. 숨소리가 갑자기 멈추고 이어 아주 약한 속삭임이 들린다. 기억에는 존재하지 않던 문장이다. 그러나 낯설지가 않다. 숨소리는 마치 현재의 당신에게 지워진 과거가 직접 전화를 걸어 당신이 잊은 말을 대신 전하려는 듯 느리게 호흡을 부딪힌다. 그 순간 규칙 중 5제가 떠오른다. 누구세요? 라고 말하지 말 것. 하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묻고 만다. 그리고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숨소리는 형태를 갖는다. 과거가 현재로 걸어온 목소리는 더 이상 삭제된 음성 메시지가 아니다. 당신이 과거에 남기지 못했던 말이 당신 목소리로 복원된 것. 여기서 나폴리탄이 완성된다. 당신의 붉은 기억 엉킨 후에 말하지 못한 문장들이 면과 소스처럼 뒤섞인다. 종업원은 조용히 접시를 밀어낸다. 삭제된 음성 메시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손님이 받아들이지 않은 문장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규칙을 덧붙인다. 혹시 오늘 밤 2시에 전화가 온다면 받지 마십시오. 그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손님 본인이 남긴 통화 기록의 잔향이니까요. 불빛이 꺼지고 전화기들은 다시 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휴대전화는 그 순간 조용히 화면을 켠다. 삭제된 음성 사서함에 새 메시지 1개가 추가되었다는 알림과 함께 최종 경고 메시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칙들은 당신의 안전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규칙이라도 어기는 순간 나머지 규칙들은 무의미해집니다. 심야의 전화는 단순한 통신 수단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이며 한 번 열린 문은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규칙을 어겼다면 앞으로 일주일간 새벽 2시에 혼자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화벨이 울려도 절대 받지 마세요. 당신을 찾는 것은 사람이 아닐 테니까요. 기억하세요. 무지는 때로 축복입니다.